해마다 이맘때면 마라도 앞바다에 방어 어장이 형성돼 제주에서는 최남단 방어축제가 열리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어장에 상어가 나타나 방어를 잡아먹고 기상 악화로 조업까지 어려워지면서 축제 준비에도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따끔 기자의 보도입니다. 낚싯줄에 걸린 상어 한 마리가 물 위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람 몸집만한 크기에 건져 올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갈고리로 집어 올리자 심하게 몸부림을 치고 이빨로 낚싯줄과 막대를 단단히 물어 놓아주지 않습니다. 크다. 이번에 크다. 크다. 아까보다 훨씬 크다. 선원들은 결국 건져 올리는 걸 포기하고 긴 낫으로 피를 내 다른 상어들을 쫓습니다. 최근 마라도 방어 어장에 출몰한 무태상어로 조업이 안 되자 어민들이 조업을 하루 포기하고 상어 사냥에 나선 겁니다. 하루 동안 상어 4마리를 잡았습니다. 그전엔 방아가 많이 잡혀있는데 상하 유출염으로서 방아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방아가. 상어 출현으로 방어 어획량은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 7일 하루 1,000마리 넘게 잡히던 방어가 14일에는 648마리로 절반 가까이 줄었고 21일에는 137마리로 보름새 8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방어 어획량이 줄면서 8kg이 넘는 특대방어 한 마리가 22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만 원대에서 2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오는 28일 예정인 최남단 방어축제 준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어 어장인 서쪽 앞바다에 다음 달 1일까지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조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방어 축제 전에는 어획량이 좀 그래도 작년 비례 몇 년, 한 7, 8년은 계속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에 상어가 많이 출몰해갖고 이 방어들이 잡히질 않았었어요. 겨울철 제주를 대표하는 별미인 방어가 어획량 감소와 비싼 가격으로 이제는 쉽게 먹을 수 있는 횟감이 아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네, 제주는 이제 고령 사회를 넘어 3년 뒤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는데요. 제주 지역의 노인 절반 이상이 현재 일을 하고 있고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의 기준은 평균 73.2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제주의 전통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제주목 관아. 모자를 쓴 백발의 노인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투어 놀이를 알려줍니다. 오케이. 이곳에서 전통놀이를 소개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모두 11명. 은퇴 후 전통놀이 자격증을 따 재취업에 성공한 겁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일주일에 3번, 하루 5시간씩 일하는데 60대부터 80대까지 연령도 다양합니다. 손주들한테는 어떻게 용돈도 줄 수 있고 또 여기 와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또 학생들 이렇게 체험 오는 학생분들께 저희들이 도움이 된다는 게 상당히 즐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 씨처럼 노인 기준인 65세를 넘기고 일을 하는 어르신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도가 65세 이상 노인 600명을 실태 조사한 결과 일을 하는 노인은 전체의 58.8%로 4년 전보다 7.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특히 농업 비중은 줄어든 반면 단순 노무와 서비스 판매 종사자가 늘었습니다. 또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의 연령 기준은 평균 73.2세로 2020년보다 1.4세 높아졌습니다. 여가 시간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는 가운데 행복한 노년의 삶을 위해 치매 관련 서비스와 돌봄 서비스, 노인 고용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내년에 노인 일자리를 한 941명이 증가한 15,700여 명에 대한 지원 확대 계획을 잡고 있고요. 노인이 생활할 수 있는 좋은 제주를 조성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할 계획입니다. 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2만 2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2%를 차지하는 상황. 10년 전보다 노인 인구가 48.5% 급증함에 따라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제주의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도민이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또 행정체제 개편이 불투명한데도 제주도가 예산을 낭비하고
빚이 늘어나자 숨기려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현재 제주 지역 65살 이상 노인은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13살 미만 어린이도 무료화됩니다. 올해부터 통학 거리가 1.5km가 넘는 중고등학생은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든 도민에게 버스를 무료화하자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제주도가 해마다 버스 업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1,200억 원인데 450억 원을 더 지원하면 전도민 무료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버스 이용률이 높으면 교통 혼잡이 이제 개선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차량 증가를 이제 억제하는 데 효과도 있을 것이고, 주차장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가 될 것이고, 또 도로 및 이제 도로 관리 이제 시설물들도 이제 유지 보수하는 데 비용도 이제 감소가 될 것이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해 성인이 될 때까지 탄소 중립시대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 그래서 나중에 커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하면 어떨까? 제주도는 청소년 무료화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전도민 무료화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적으로 일반인 관련된 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무료로 하려다가 아직 좀 유보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재정 부담 문제건 좀 약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가 불투명해졌는데도 내년 예산에 청사 리모델링 용역비 등으로 27억 원을 편성한 것은 낭비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만약에 내년 6월 말까지 주민투표 요구를 안 했을 때는 물 건너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 용역비들은 다 어찌 되는 겁니까? 그냥 무의미하게 돈만 낭비하는 거잖아요. 제주도가 진 빚이 늘어나는데도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일부 기준을 빼거나 다른 기준을 적용해 숨기려고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도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지금 지방채 발행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이런 숫자가 주는 부정적인 것을 의식해서 저는 빼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은 제주도가 내년에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예산은 올해보다 43% 늘려놓고 민간단체 행사 예산은 16% 줄였다며 형평성 있게 지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오영훈 도지사가 제주도청 주간회의에서 도의회 상임위원회 내년 예산 심사에서 지난해보다 감액 규모가 늘었지만 핵심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의 4.3 소설을 매개로 원도심 빈점포를 사유 공간으로 조성하고 제주 고향사랑 기부와 외식업체 컨설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평균 해발 고도가 900m 정도인 강원도 태백시는 풍부한 바람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3년 전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 참여형 육상 풍력 발전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지자체와 주민의 수익이 쏠쏠하다고 합니다. MBC 강원 영동 조규환 기자입니다. 해발 1100m 능선을 따라 풍력 발전기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높이 120m 가까운 풍력 발전기가 17기나 됩니다. 국내 최초의 주민 참여형 육상 풍력 발전인 가덕산 풍력 발전 단지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풍력 발전기가 가동해 연간 4만 4천 가구가 쓸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합니다. 금융기관 대출을 제외한 1, 2단계 사업 출자금 369억 원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강원도와 태백시에서 됐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에만 강원도와 태백시는 15억 원 안팎의 배당금을 각각 받았습니다. 앞으로 3, 4년이 지나면 원금을 모두 회수하고 10년 넘게 순수익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16억가량의 그 배당 수익을 제가 받았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또 가덕산 쪽은 바람이 또 훨씬 좋다 보니까 더 많은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발전사가 내는 법인세만 무려 30억 원에 달해 지역 업체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인근 주민과 태백 시민 250여 명은
채권을 사는 방식으로 77억 원을 투자해 연 5%가량의 높은 이자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형 풍력발전이 성과를 내면서 이곳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은 3단계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6메가와트 풍력발전기 10기 이상이 들어서게 되는데 벌써 2019년에 1, 2단계와 함께 3단계 발전 사업도 허가를 받았습니다. 사업 부지가 강원도 땅인데다 풍력 발전 단지가 이미 가동되고 있어 주민 수용성도 높은 편입니다. 12월 우리 이사회를 통과하면은 2025년도 전체 준비 과정을 마치고 2026년도 첫 삽을 뗄 예정입니다. 현재 가덕산 풍력 발전의 순이익률은 연간 전기 판매량의 60%에 달해 지자체와 주민 참여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산지에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제주는 오전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람은 잦아들지 않겠는데요. 제주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순간풍속이 초속 25m 이상으로 강해서 항공편 운항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찬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3에서 5도가량 뚝 떨어져서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부터 다시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한라산에 내일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강하고 무거운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고 3cm가량의 눈이 예상되는데요. 내일 산간도로 이동은 자제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비가 그치고 오후부터는 제주 전 지역에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현재 북부 서부 지역 13도, 남부 지역 14도, 산간 지역 8도 보이고 있고요. 낮에도 기온이 거의 비슷하겠습니다. 북부 지역 14도, 서부 지역 13도에 그치겠고 남부 지역은 16도 예상됩니다. 한라산 성판악은 기온이 더 떨어져서 6도에 그치겠고요. 낮부터 쌀쌀해지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도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한라산에는 최고 15cm가량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비는 토요일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인데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시 지역의 부족한 농촌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도 외국인 계절 노동자 704명이 들어옵니다. 제주시는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업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 노동자 704명을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가에서는 최대 8개월 동안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데 올 상반기 516명보다 188명 늘어난 규모입니다. 제주 지역 공공형 어린이집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집 400곳 가운데 공공형은 31%인 124곳으로 전국 평균 공공형 비율인 8.62%의 4배 수준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강화된 운영 기준을 적용해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제주도는 올해 68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차고지 증명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도민 공개 토론회가 내일 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립니다. 토론회에서는 제주연구원 손상훈 박사가 주제 발표를 맡고 토론자로 주민 대표와 교통 전문가, 시민단체와 언론인들이 참여하며 일반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의견 청취 시간도 마련됩니다. 차고지 증명제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제주에 도입된 뒤 2022년 모든 차종으로 확대됐는데 제주도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검토해 제도 개선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서귀포시의 대형 폐기물 배출이 늘면서 배출 세입이 처음으로 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대형 폐기물 배출 세입은 5억 2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3.1% 증가했습니다. 배출 건수도 9만 7천여 건으로 9.2% 늘었는데 지난해 대형 폐기물 배출 품목이 2배 이상 늘면서 배출 건수와 세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